안녕하십니까, 김양희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금융시장을 간단히 정리해드리고 한국 경제 회복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우리 경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환시장입니다. 지난주에 유로가 비교적 큰 폭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에 비해서 유로 가치가 3%나 올랐죠. 유로 경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참 부진했습니다만은 올해부터 양적 완화 정책 이런 효과가 나타나면서 회복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엔화는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100엔당 원화 환율이 800원대에 접어들었는데요. 앞으로 800원대에 정착되는 과정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난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채권 시장을 보면은 역시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아직 충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은 점차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작용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국채 수익률이 상승했습니다. 특히 독일 국채 수익률이 큰 폭으로 올랐었는데요. 사실 그동안 독일 국채 수익률 10년짜리가 0.08%까지 떨어졌었는데 국채 시장에 어느 정도 버블이 발생했다. 그 버블이 해소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주가는 전 세계적으로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경기에 너무 앞서갔었는데요. 최근에 발표되는 미국이나 중국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다소 부진합니다.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옴에 따라서 주가가 당분간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제 우리 경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우선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GDP 1분기 전분기 비 0.8% 증가했습니다. 작년 4분기 0.3%에 비해서는 약간 개선됐죠. 그러나 추세를 알아볼 수 있는 전년 동기 대비는 2.4% 성장에 그쳤습니다. 작년에 1분기 우리 경제가 3.9% 성장했었는데요. 그 이후로 경제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내수 소비 투자가 경제 성장률에 약 3.1% 보이게 했습니다. 수출 부진에 따라서 순수출 쪽에서는 경제 성장률을 0.7%포인트 까먹었고요. 그 다음에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재고가 경제 성장률에 1.2%포인트 기여했는데요. 지난 1분기 재고를 제외한다면 경제 성장률은 그 절반인 1.2%로 떨어지게 됩니다.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요. 1분기를 저점으로 2분기부터 성장률이 약간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마 4분기에는 3%를 약간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그러나 연간 전체적으로는 지금 내수하고 특히 수출이 부진하기 때문에 2.9% 작년 3.3%보다는 낮은 경제 성장을 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GDP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소비가 상당히적으로 부진하죠. 2001년, 2002년에 우리나라 가계가 크게 부실해졌습니다. 그 이후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소비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계속 밑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3년부터 최근까지 GDP 실질 경제 성장률은 평균 3.7%였는데요. 민간 소비는 그것보다 훨씬 낮은 2.4%에 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비 증가율이 계속 GDP 성장률을 끌어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통계청에서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1분기 전 산업 생산을 보면은 전기비 0.2%, 전년 동월비는 1.0%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3월에는 전월비 0.6%나 감소했죠. 다시 증가해다 3월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서비스업 경기는 회복되나 제조업 생산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은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었죠. 특히 금융,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이쪽으로 상대적으로 경기가 좋았었습니다. 제조업은 1.3% 감소했었는데요. 재고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나라 제조업들이 생산을 감소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서비스업 완만한 회복세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가서 약간 증가세로 더 났을 텐데 그러나 플러스가 약간 상승에 그쳐가지고 전반적으로 제조업 경기는 올해 내내 부진할 전망입니다. 그림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의 파란 선이 서비스업 경기입니다만은 안만하게나마 계속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조업 경기는 수출 부진으로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서비스업 경기부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보면은 서비스 중에서 금융, 보험업, 부동산, 임대업 하락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회복세가 상당히 가파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업 중에서도 음식 및 숙박업은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음식점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많아야지 경기가 좋아지나 보다 체감적으로 느끼는데요. 아직도 음식 및 숙박업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보다도 체감 경기는 더 나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조업 생산이 마이너스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재고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림의 빨간 선으로 재고일 지수가 나타나는데요. 이거는 재고 지수를 출하 지수로 나눈 거죠. 이게 올라간다는 것은 기업들이 물건을 파는 것보다 재고가 더 많이 쌓이고 있다는 것이죠. 재고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재고가 이렇게 높은 것은 물론 내수도 별로 안 좋지만 특히 수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월 수출입 동향이 보면은 수출이 올해 들어가지고 4개월 연속 계속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면요. 4월 달에 수출이 462억 달러, 전년 동월에 비해서 8.1% 감소했습니다. 수입은 더 큰 폭으로 감소했죠. 무려 17.8%나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85억 달러 정도 무역수지 흑자가 났는데요. 규모로는 사상 최대입니다. 39개월 연속 흑자를 내고 있죠. 수출도 수입도 늘어나 가지고 무역수지가 이처럼 흑자 난다면 참 좋은 일입니다만은 수출 수입이 부진하는 가운데 이렇게 무역수지 흑자가 나가지고 긍정적인 측면이 다소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일평균 수출이 4월 달에 19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8.1% 감소했습니다. 그동안 단가가 하락해가지고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였는데요. 지난 4월 달에는 물량도 0.8% 감소해가지고 앞으로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달에는 미국 쪽으로도 수출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으로 최근 3개월 동안 연속 수출이 줄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그동안 10% 성장하다가 지난 1분기에 7% 성장했고요. 앞으로 갈수록 6%, 5%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다가 최근에 엔화 약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2013년부터 엔화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 통화가 일본 엔화에 비해서 약 40% 올랐는데요. 엔화가 1% 약세됐을 때 우리나라 수출은 약 1.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2년 정도 시차를 두고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지난 2년 동안 엔화 약세가 지금 수출에도 앞으로 수출에도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일부 지표는 개선된 것도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소비 심리인데요. 한국은행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 같냐, 나빠질 것 같냐 이렇게 전망하는데 지난 4월 달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4로 3월 100일보다는 다소 개선됐습니다. 아마 주가 상승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 좋다고 대답할 겁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도 주가가 오르면 경기가 좋아진다. 아마 이런 느낌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소비자 심리가 개선된 것은 주로 주가 상승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 경기도 비관 정도가 다소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제조업, 비제조업 대상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 같냐, 나빠질 것 같냐 이런 걸 조사하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100 기준입니다. 100이 넘는다면은 경기가 좋아진다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고 100 이하면은 경기가 나빠진다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근데 계속 그 100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진다는 기업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그 정도는 다소 완화되고 있습니다. 경기를 나쁘게 보는 기업들이 많기는 많지만은 이제 서서히 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부분적으로 경기가 바닥을 탈피하고 있다. 이런 신호도 되겠습니다. 지난달 물가는 큰 폭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소비자 물가가 0.4% 상승에 그쳤는데요. 한국은행 목표가 2.5, 3.5% 계속 밑돌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지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하반기 물가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물가 상승률이 다소 높아지기는 하겠습니다만 올 연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소비자 물가는 1% 이하에서 안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최근에 경기 선행지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경기 선행지수는 경우에 따라서 5개월 내지 19개월까지도 경기에 선행하는데요. 경기 선행지수가 이렇게 상승한 걸 보면은 경기가 지금 회복됐어야 된다. 앞으로도 회복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현재의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거의 정체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와 동행지수 사이에 이렇게 큰 폭의 차이가 나지는 않았었는데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오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정체 상태를 보이는 것은 선행지수를 구성하는 요소에 그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행지수 9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국제 원자재 가격 역계열이 들어가죠. 최근에 선행지수가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를 과거처럼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진단도 가능하겠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선행지수가 계속 오를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는데요. 근데 장단기 금리차에서 국채 3년 수익률하고 CD 91의 차이입니다만은 이 장단기 금리차가 선행지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한 2개월 정도 선행해서 선행지수보다 앞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습니다. 이거로 보면은 선행지수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는 힘들다. 조만간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꺾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기를 진단해 보면 선행지수 상승하고 앞으로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는 있으나 지속성은 낮다고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하고 선행지수와 관계인데요. 우리나라 선행지수가 주가에 약 4개월 정도 선행하고 있습니다. 3월 달까지 선행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앞으로 몇 달은 더 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선행지수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가 전고점 우리나라 사상 최고치였죠. 2230을 뚫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걸 요약해 보면요. 1분기 경제지표는 모두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1분기 경제성장률 전년 동기 대비 2.4%로 작년 1분기 3.9%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서비스 경기는 회복되고 있지만 제조업 경기는 높은 재고 때문에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세계 경제도 나쁘고 엔화 약세 효과가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수출 4개월 연속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가계 소비 심리, 기업 투자 심리는 다소 개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시점에서 중요한 문제인데요. 전반적으로 하반기 경제가 상반기보다는 다소 나을 것 같습니다. 1, 4분기 우리 경제 성장은 2.4%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분기에는 한 2.8%, 3, 4분기 3% 이상을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금 내수가 그렇게 좋지 않고 세계 경제 안 좋고 엔화 약세 때문에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 경제가 당초 예상했던 것처럼 연간 경제 성장률은 낮아질 거로 전망이 됩니다. 작년에 우리 경제가 3.4% 성장했습니다만은 올해는 작년보다 낮아진 2.9% 정도 성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